어린 나타샤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자상한 부모님이 있기에 그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는데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 알렉세이는 엄마인 멜리나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꺼냅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 그들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 같은데요. 알렉세이는 어린 나타샤와 옐레나를 데리고 집을 빠져나옵니다. 그들은 다시는 오지 않을 사람처럼 중요한 물건들을 챙기는데요. 오랫동안 도로를 달리던 나타샤 가족의 차량은 경비행기 창고에 도착하게 됩니다. 나타샤는 아버지를 도와 비행기의 출발을 돕는데요. 알렉세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샤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도망치는 연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멜리나가 비행기의 시동을 걸고 있을 때 누군가 그들을 쫓아옵니다. 알렉세이는 그들에게 총을 쏘면서 비행기가 이륙할 시간을 벌고 있었는데요. 그는 비행기 날개에 매달린 채로 비밀 조직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던 멜리나는 총에 맞고 말았는데요. 나타샤는 멜리나를 대신해서 비행기를 운전했고 그들은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면서 가까스로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오랜 시간 날아가던 비행기는 쿠바의 외딴 섬에 도착하는데요. 상처를 입은 멜리나는 치료를 위해 바로 이송되었고 알렉세이는 드레이코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드레이코프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는데요. 무장한 군인들은 어린 옐레나를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나타샤는 군인 중에 한 명의 총을 뺏어서는 그들을 위협하며 옐레나를 지키려고 했는데요. 알렉세이는 나타샤에게 다가가 그녀를 설득합니다. 그 총을 내려놔야 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데려갈 수 없다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얘는 겨우 6살이라고요. 넌 훨씬 더 어렸지.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왜냐하면 내 딸들이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소녀들이니까 잘 지내게 될 거야. 알렉세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군인들은 나타샤와 옐레나에게 수면제를 주사했고 그들은 어딘가로 끌려갑니다. 비밀기지에 끌려간 사람들은 나타샤와 옐레나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어린 여자들이 비밀기지에 끌려갔고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세뇌를 당하게 되는데요. 어린 여자들은 우수한 스파이를 키우기 위한 드레이코프의 계획에 따라 죽음을 넘나드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자라서 성인이 되었고 드레이코프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킬러가 되었는데요. 옐레나와 다른 킬러들은 목표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표 대상인 여자와 싸움을 벌이면서 무기로 그녀를 찔렀는데요. 쓰러진 여자는 가방에 있던 붉은색 병을 깨뜨립니다. 붉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고 그것을 마신 옐레나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한동안 멍한 표정을 짓습니다. 옐레나는 손에 잡고 있던 무기를 놓게 되었고 뭔가를 깨닫게 되는데요. 빨간색 병은 세뇌당했던 사람들의 의식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약처럼 보입니다. 옐레나는 자신의 몸속에 있는 추척기를 제거한 채 붉은 병이 든 가방을 들고서는 그대로 사라져버렸는데요. 나타샤는 외진 시골에서 몸을 숨긴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다리 위를 건너던 그녀는 폭발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녀의 차를 공격한 사람은 태스크마스터였습니다. 그는 드레이코프 장군의 가장 우수한 킬러였는데요. 몸 전체에 슈트를 착용한 태스크마스터는 나타샤를 향해 천천히 걸어옵니다. 나타샤는 그에게 경고를 하며 총을 쐈지만 태스크마스터는 방패를 들고서는 그녀의 총알을 간단하게 막아내는데요. 두 사람은 싸움을 벌였고 태스크마스터는 나타샤의 움직임을 간단하게 막아냅니다. 그는 마치 나타샤의 움직임을 미리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는데요. 태스크마스터의 목표는 나타샤가 갖고 있던 가방이었습니다. 싸움을 벌이던 중에 나타샤는 물속으로 떨어졌고 태스크마스터는 그녀의 가방을 확인했지만 가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싸움 도중 태스크마스터가 밧줄에 묶여 끌려갔을 때 나타샤가 가방 안에 든 붉은 병을 주머니에 넣었던 것이죠. 나타샤는 붉은 병 사이에 함께 끼워져 있는 사진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과거 자신과 옐레나가 어렸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걸 본 나타샤는 붉은 병을 보낸 사람이 옐레나임을 알게 되는데요. 그녀는 옐레나의 집을 찾아갔고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경계합니다. 킬러로 세뇌된 채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그들은 서로의 의도를 알 수 없었는데요. 나타샤와 옐레나는 싸움을 벌였고 그녀는 옐레나의 목을 조르게 됩니다. 옐레나가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워하자 나타샤는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을 멈추는데요. 서로에 대한 의심을 풀게 된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걸 왜 나한테 보낸 거야? 그건 합성가스야. 화학적 지배에 대한 대항제. 나타샤가 어벤져스 멤버이기 때문에 옐레나는 그녀에게 붉은 병을 보냈던 것입니다. 어벤져스가 가진 기술과 자원을 활용한다면 붉은 병을 대량 생산할 수 있고
화학적인 세뇌를 치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나타샤와 옐레나는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고 그 시간만큼 서로에 대한 오해와 원망이 쌓여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두 사람은 친하게 지낼 수 없었는데요. 나타샤와 옐레나는 어린 시절 드레이코프의 레드룸에 끌려갔고 거기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세뇌 교육을 당했습니다. 옐레나는 드레이코프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했지만 나타샤는 분명 그를 죽였기에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확인했어? 확인할 시신이 남아있지 않았어.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때 누군가 옐레나의 집에 침입합니다. 그들은 드레이코프 장군의 또 다른 스파이들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옥상으로 도망쳤고 차를 훔쳐서 달아났지만 태스크마스터의 공격에 옐레나는 부상을 입고 맙니다. 나타샤와 옐레나는 지하철 환풍구에 몸을 숨기면서 겨우 태스크마스터의 추적을 피하게 되었는데요. 나타샤는 과거 드레이코프가 죽을 때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드레이코프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의 딸인 안야를 이용했습니다. 안야가 아빠를 만나러 가는 그 시점에 건물 전체를 폭파시켜버렸는데요. 나타샤는 드레이코프를 처리하기 위해서 안야까지 죽게 만든 것이죠. 그녀는 안야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악한 짓을 저지르는 드레이코프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타샤와 옐레나는 태스크마스터의 추적을 피해 숨어 지내면서 그동안 서로에 대해 오해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됩니다. 과거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들을 다시 하나로 연결시켜주고 있었는데요. 나타샤와 옐레나는 드레이코프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가 레드룸에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세뇌시켜서 킬러로 만들고 있었기에 이번에는 확실히 드레이코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타샤와 옐레나는 레드룸의 위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있는 알렉세이가 레드룸의 위치를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찾아가는데요. 나타샤는 감옥을 지키는 군인들을 상대하면서 가까스로 알렉세이를 구해냅니다. 알렉세이는 오랜 시간 감옥에서 지내면서 허풍스럽기도 하고 망상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캡틴 아메리카를 자신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그를 능가하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요. 나타샤와 엘레나는 힘들게 알렉세이를 구해냈지만 그도 레드룸의 위치는 알지 못했는데요. 그곳의 위치를 아는 사람은 과거 자신들의 가짜 엄마를 했던 멜리나였습니다. 그녀는 시골에서 돼지들을 키우면서 돼지들을 상대로 뇌를 조종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요. 멜리나는 침입자들에게 총을 쏘려했지만 그 침입자들이 나타샤와 옐레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오래전에 헤어졌던 그들은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나타샤와 옐레나는 멜리나를 만나서 반가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녀가 자신들에게 저지른 짓으로 인해 분노의 감정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타샤는 멜리나에게 레드룸의 위치를 물었지만 그녀는 쉽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멜리나는 나타샤에게 자신이 연구 중인 기술을 보여주는데요. 그녀는 돼지의 뇌를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돼지를 로봇처럼 자신의 뜻대로 움직였는데요. 드레이코프의 연구는 뇌의 무의식까지 침투해서 사람을 기계처럼 완전히 조종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알렉세이는 가족들이 다 함께 모였다고 기뻐하지만 나타샤와 옐레나는 그들을 원망하고 있었는데요. 킬러를 만들기 위해 가짜로 만들어진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알렉세이와 멜리나를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나타샤는 멜리나와 대화를 하던 중에 책장에 걸려있는 앨범을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어린 나타샤와 옐레나의 사진이 가득히 꽂혀 있었는데요. 알렉세이와 멜리나는 나타샤와 옐레나를 키우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키우긴 했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가짜 아빠와 가짜 엄마이지만 부모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멜리나는 앨범 속에 있는 어린 나타샤와 옐레나의 사진을 보며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멜리나는 나타샤에게 이미 레드룸에 알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잠시 후 레드룸에서 보낸 킬러들은 멜리나의 집을 포위하는데요. 멜리나는 옐레나와 나타샤를 기절시킨 다음 그들을 태스크마스터에게 넘깁니다. 나타샤와 옐레나를 태운 비행기는 레드룸으로 향했는데요. 레드룸이 있는 곳은 하늘이었습니다. 레드룸은 하늘에 떠있는 기지였기 때문에 그동안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옐레나와 나타샤는 레드룸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멜리나는 드레이코프를 만나러 옵니다. 드레이코프는 멜리나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데요. 눈을 볼 때 세상에서 어떤 가면도 그것을 숨길 수 없다. 그는 멜리나의 얼굴에 씌워져 있는 가면을 벗겨냅니다.
그 사람은 멜리나가 아니라 나타샤였는데요. 나타샤가 멜리나로 변장한 채 드레이코프에게 접근했던 것이죠. 그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멜리나가 마음을 바꾸고 나타샤와 함께 레드룸을 무너뜨리기로 결정한 것이죠. 나타샤는 드레이코프를 처리하려고 했지만 태스크마스터가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타샤, 넌 내게 최고의 무기를 줬어. 드레이코프는 태스크마스터에게 걸어갔고 그의 가면을 벗깁니다. 태스크마스터의 실체가 공개되었는데요. 그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드레이코프의 딸 안야였습니다. 과거 폭발에서 그의 딸은 죽을 뻔했으나 드레이코프는 그녀의 목덜미에 칩을 이식했고 그녀를 기계처럼 만들어서는 살렸습니다. 그 후 안야는 태스크마스터가 되었는데요. 태스크마스터는 보는 것을 무엇이든지 흉내낼 수 있는 우수한 전사가 되었습니다. 드레이코프는 태스크마스터에게 알렉세이와 옐레나를 처리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어쩐 일인지 나타샤와 둘만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나타샤는 태스크마스터가 방을 나가자 총을 꺼내 드레이코프를 위협합니다. 이제 내가 널 죽이는 걸 막을 수 없을 거야. 어디 한번 해봐. 나타샤는 그에게 총을 쏘려했지만 그녀의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타샤는 칼을 꺼내 드레이코프를 공격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역시 그녀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날 어떻게 조종하는 거야? 나는 너를 조종하는 게 아니야. 너에게는 페로몬 자물쇠가 있다. 내 페로몬 냄새를 맡으면 널 막을 수 있어. 내게 어떤 짓도 할 수가 없지. 드레이코프는 나타샤를 킬러로 훈련시키면서 그녀의 뇌에 어떤 작업을 했고 그로 인해 나타샤는 드레이코프를 죽일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는 오랫동안 수많은 킬러들을 양육했습니다. 화학적인 세뇌를 당한 그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드레이코프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는데요. 드레이코프는 나타샤가 보는 앞에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킬러들을 한 번에 조종해서는 세계 전체를 전복시키려고 합니다. 세계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경제를 붕괴시키면서 지구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 하는데요. 그는 파괴된 세상에서 자신이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합니다. 인간을 세뇌시키고 뇌를 조종할 수 있게 된 드레이코프에게 더 이상 무서울 것은 없었는데요. 이제 어벤져스조차 내 통제하에 있을 거야. 나는 마침내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있다. 드레이코프는 전 세계 킬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치를 가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타샤는 갑자기 재밌다는 듯이 웃기 시작하는데요. 왜 웃는 거지? 나에게 협조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타샤는 이미 자신에게 페로몬 자물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멜리나가 레드룸에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말해줬던 것이죠. 이 모든 걸 내가 끝낼 거야.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순간 나타샤는 얼굴을 책상에 받고서는 자신이 코를 부러뜨립니다. 스스로 코를 부서뜨려서는 냄새 자체를 맡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코가 망가진 그녀에게 더 이상 페로몬 자물쇠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나타샤는 드레이코프에게 공격을 가했고 드레이코프는 쓰러지면서 비상장치를 누르는데요. 비상장치에 의해 신호를 받은 레드룸에 있는 킬러들은 드레이코프의 방에 몰려들었고 그로 인해 나타샤는 드레이코프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킬러들을 상대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혼자 상대하기란 역부족이었는데요. 그들이 나타샤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 옐레나는 그들 사이로 붉은 병을 집어 던집니다. 순간 붉은 연기가 솟구쳤고 세뇌당했던 킬러들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나타샤는 시스템이 완전히 작동하기 직전에 겨우 시스템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멜리나는 레드룸 기지의 엔진을 파괴시켰고 공중에 떠있던 레드룸은 추락하기 시작했는데요. 드레이코프는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옐레나는 비행기의 날개 한쪽을 폭파시키는데요. 폭발에 휩싸인 비행기는 그대로 추락하고 맙니다. 드레이코프가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드레이코프의 비행기와 함께 옐레나는 추락하게 되었고 나타샤는 낙하산을 들고서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뛰어내립니다. 나타샤는 낙하산을 옐레나에게 입힌 다음 자신은 밑으로 뛰어내리는데요. 그때 태스크마스터는 나타샤를 죽이기 위해 레드룸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녀는 떨어지는 레드룸에 자네들을 밟으면서 태스크마스터와 싸움을 벌였고 두 사람의 싸움은 땅에 떨어진 뒤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나타샤는 태스크마스터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차마 그녀를 죽일 수 없었는데요. 나타샤는 몸싸움을 하면서 태스크마스터의 가면을 벗겼고 그 상태에서 몸에 가지고 있던 붉은 병을 터뜨립니다. 붉은 연기를 마신 태스크마스터는 다시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나타샤는 쓰러진 태스크마스터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과합니다. 과거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태스크마스터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레드룸은 추락한 채 산산이 부서졌고 옐레나는 무사히 살아남았는데요. 옐레나, 널 위해 돌아왔어야 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어.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나타샤는 그동안 옐레나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있던 두 사람은 이제서야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나타샤와 옐레나는 호응을 한 채 눈물을 흘립니다. 알렉세이와 멜리나도 부상을 입긴 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나타샤는 드레이코프를 물리쳤고 그가 저지르는 악행을 막아냈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는데요. 나타샤는 어렸을 때부터 킬러로 세뇌되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제거하고 처리하는 일만 하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기계와 같은 그녀의 삶에서 유일하게 행복한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당시의 가족이 가짜로 만들어진 가족이긴 했지만 알렉세이와 멜리나는 진심으로 나타샤와 옐레나를 사랑하고 있었는데요. 그들도 당시에는 레드룸의 사상에 물들었고 나타샤와 옐레나를 드레이코프 장군에게 넘기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그들은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봤고 그들이 나타샤에게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는데요. 결국 알렉세이와 멜리나는 나타샤를 도와 드레이코프 장군을 처단하게 됩니다. 나타샤는 옐레나를 만나면서 과거에 그녀와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두 사람은 진짜 가족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위해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렸을 때 헤어져서 킬러로 자란 그녀에게 옐레나를 신경 쓰고 보살펴줄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옐레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야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지난날의 일들을 반성하면서 다시 예전처럼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가족으로 하나가 된 것이죠. 여기서 영화 블랙 위도우는 끝나게 됩니다.